냄새로 스트레스가 유도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냄새로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뉴로서큐 레벨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항상성을 저해하는 모든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많이들 정의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존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반응들을 모두 통칭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중요한 반응이다 보니까 이렇게 천적과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행동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얼어버린다든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천적이 실제로 없을 때 워낙 강한 큐다 보니 냄새로만도 이런 행동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천적 냄새도 스트레스에 의한 내재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스트레스를 유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린다 선생님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스트레스의 한 가지 지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진화적으로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아주 잘 알려진 것이 HPA 엑시스, 즉 하이포탈라머스 피튜이터리 아드레날 엑시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이 오게 되면 그런 자극들이 뇌에서 프로세싱돼서 시상하부에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뉴런, 즉 CRH 뉴런을 다 컨버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 CRH 뉴런에서 CRH를 분비하면 피튜이터리 글랜드에서 아드레노 코르티코트로핀 호르몬 ACTH를 피 속으로 분비하고 이제 그 피 속의 ACTH가 부신 피질에 도달을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코르티코스테론, 사람에서는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위해 되게 필수적인 호르몬인데요. 예를 들면 블러드 프레셔를 조절하기도 하고, 수면을 조절하기도 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기도 하고, 메타볼리즘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들인데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적 냄새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된다. 그렇다면 냄새의 어떤 시그널들이 브레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결자인 CRH 뉴런으로 컨버지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까지 도달을 하느냐, 냄새가. 그게 저희 랩의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이 코에 많이 있는 그 올팩터리 센서리 뉴런에 발현되어 있는 올팩터리 리셉터에 의해서 디텍션이 되고, 거기서 그 올팩터리 센서리 뉴런들이 뻗어나가 있는 올팩터리 벌브에 신호가 전달되고, 올팩터리 벌브에서는 다시 올팩터리 콜텍스로 신호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다면 올팩터리 콜텍스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천적 냄새에 관한 시그널이 어떻게 CRH 뉴런을 가느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린다 선생님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올팩터리 콜텍스가 그럼 과연 CRH 뉴런으로 어떻게 천적 냄새에 대한 신호를 전달을 하는가? 이 모든 영역이 다 관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올팩터리 콜텍스 에리어가 관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 영역들 중에 CRH 뉴런으로 시냅스를 보내는 뻗어져 나가 있는 영역을 디파인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CRH 뉴런에서 거꾸로 움직일 수 있는 바이러스 트레이서를 만들자라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저희 랩에서는 시냅스를 거꾸로 이동할 수 있는 바이러스 트레이스를 만들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슈도 레이비스 바이러스 중에 바타 스트레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슈도 레이비스 바이러스는 레이비스 바이러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홀피스 바이러스고, 이건 돼지에서만 인펙션이 되고 휴먼에서 인펙션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쥐에서는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중에 바타 스트레인은 시냅스를 거꾸로 이동할 수 있는 스트레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인을 어떤 CRH 스페시픽하게 인펙션을 해서 거꾸로 트랩을 시켜서 어떤 올팩터리 콜텍스에 이 바이러스가 도달하는지를 보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CRH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CRH 뉴런의 크리를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CRH 크리 마이스를 사용하고 크리 디펜던트하게 슈도 레이비스 바이러스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 있던 푸니오 폰도라는 포스닥이 크리 디펜던트한 슈도 레이비스 바이러스인 PRBB177을 만들었습니다. 이 PRBB177은 PRB의 그 바이러스의 레플리케이션과 스프레드에 필요한 TK, 타이미딘 카이네이즈 유전자를 크리 디펜던트하게 발현하는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에 TK의 HA가 태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발현되어 있는 세포를 HA 에피탑을 디텍션할 수 있는 안티바디로 뇌절편에서 스테이닝을 함으로써 그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크리 디펜던트하게 인펙션 되기 때문에 CRH에서 크리를 발현하는 CRH 크리마이스에 인펙션 하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시냅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위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시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시냅스를 이동하는 데까지 3일이 걸리고, 두 개의 시냅스를 이동할 때는 4일이 걸리고, 또 세 개의 시냅스를 이동할 때는 5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타임 디펜던트하게 하나의 시냅스인지 두 개의 시냅스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푸니오 콘도라는 친구는 CRH 뉴런으로 이렇게 66개의 영역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적 냄새가 어떻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도하는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영역 중에 올팩토리 콜텍스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팩토리 콜텍스가 되게 넓은데 그 모든 영역이 아닌 여기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친 5개의 영역만이 CRH 뉴런의 상위에 위치하는 영역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저기 별표를 처리한 저 엠피어라는 영역은 시그널은 보내지만 천적 냄새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유일한 올팩토리 콜텍스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뉴가 이 엠피어라는 영역을 찾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엠피어라는 영역이 천적 냄새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필수적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영역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또 사이런싱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드레드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제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냥 여기서는 일단은 먼저 왼쪽 패널은 액티베이션, 엠피어 리전을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고, 그 엠피어 영역을 반대로 이니비션 시켰을 때는 밥캔 유렌이나 저 밑에 TMT는 이제 여우의 배변 냄새인데, 이것도 역시나 쥐에서 천적 냄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천적 냄새에 의해서 부스팅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인 ACTH 레벨을 엠피어를 억제시켰더니, 활성을 억제시켰더니 감소하는 걸 보았을 때 이 엠피어에 위치한 CRH 뉴런의 상위 세포들이 천적 냄새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냄새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역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반대로 냄새로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TMT가 여우의 배변 냄새라고 그랬는데, TMT는 스트레스 호르몬만 분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였던 슬라이드처럼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호르몬뿐만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천적 냄새도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 거는 이제 천적 냄새가 어벌시브하다. 즉 쥐가 그 냄새를 싫어하니까 그 오더 소스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있으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케미칼들이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냄새를 가깝게 맡고 싶어하는 어택티브한 그 오더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적 냄새는 여기서 쥐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굉장히 어벌시브한 냄새인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여기서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오더가 있으니까 그 어트랙티브한 오더들이 TMT와 같이 주어졌을 때 과연 TMT에 대한 저런 어버전을 억제시킬 수 있느냐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트랙티브한 오더 중에 제가 3개 정도 골랐는데요. 2P, 이 왼쪽에 2P, TMA, 히노키티오 제가 3가지를 봤는데 3가지 모두 쥐들이 많이 이제 냄새를 맡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고 2P는 2페닐에탄올의 약자로서 장미향이 나는 케미컬이고 TMA는 트라이메틸아민이라고 해서 이제 피쉬 냄새이고 히노키티올은 편백나무 냄새가 나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이 어트랙티브한 이 3가지의 냄새를 TMT와 같이 한번 주어봤더니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원래 TMT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벌시브한데 같이 주어졌더니 2P나 TMA와 같이 주어졌을 때 쥐들이 오히려 좋아하게 된, 더 이상 TMT에 대한 어벌전이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어트랙티브 오더인 히노키티오는 이런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특정 어트랙티브 오더가 그런 천적 냄새에 의한 어버전 비헤비어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행동적인 측면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2P와 TMA가 TMT에 의해서 증가된 스트레스 호르몬 양도 억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재보았는데요. 당연히 TMT는 천적 냄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레벨을 증가시키고 어트랙티브 오더인 2P, TMA, 히노키티올은 왼쪽에서 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감소시키진 않고요. 그냥 평범한 그런 호르몬 레벨을 보이게 되는데 같이 주어졌을 때 TMT와 이 어트랙티브 오더를 같이 주어졌을 때는 TMT에 의해서 증가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이상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양상을 볼 수 있었고 아까 앞에서 비헤이비어 어세이와 콜리레이션을 보이는 것이 히노키티올은 또 역시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TMT는 냄새의 스트레스인데 다른 냄새로 이걸 억제한다는 것은 그러면 혹시나 이 코에서의 디텍션 자체를 올팩토리 센서리 뉴런에 의한 디텍션 자체를 다른 냄새가 블락하는 것일까 아니면 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한 퀘스천이 가졌고 그렇다면 냄새가 아닌 다른 스트레서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데 결론을 도달했고 저는 쥐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레인 스트레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쥐는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서 가둬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이때 그 쥐의 코에 있는 부분에다가 2P, TMA, 히노키티올의 오더 소스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측정해 보았더니 앞에서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데요. 2P와 TMA만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가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히노키티올은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즉 2P, TMA 같은 특정한 냄새가 냄새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리스트레인 스트레스 같이 다른 타입의 냄새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스트레서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에도 블락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코에서의 그런 블라킹 효과가 아니라 어떤 뇌에서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CRH 뉴런의 상위 또는 CRH 뉴런 자체에 어떤 이런 2P나 TMA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2가지 가설을 세웠는데요. 이제 CRH 뉴런을 2P나 TMA가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는 건데요. 즉 냄새가 냄새가 그 CRH 뉴런의 상위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 상위 세포가 바로 CRH 뉴런을 억제하는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 즉 이제 CRH 뉴런을 스트레스와는 인디펜던트하게 냄새가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밑에 2번째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CRH 뉴런의 상위 세포를 억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CRH 뉴런의 상위 세포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를 냄새가 억제함으로써 그 다운스트림인 CRH 뉴런에서 CRH가 더 이상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가 블락이 되는 게 아닐까 이 2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메커니즘, 즉 CRH 뉴런을 직접적으로 냄새가 활성 억제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PRBB177을 사용하는데요.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PRB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시냅스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 디펜던트하게 하나의 시냅스, 두 개의 시냅스, 업스트림에 있는 뉴런을 마킹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일 뒤면은 디렉트 업스트림들이 주로 인펙션이 됩니다. 즉 CRH 뉴런의 바로 상위 세포들 중에 2P나 TMA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세포들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PRBB177을 인펙션을 하고 그 생쥐들을 2P, TMA에 익스포즈 시킨 다음에 브레인 절편에서 PRB, 즉 HA 안티바디와 그 다음에 활성 마커인 포스, 저희 같은 경우는 뉴클리어 포스 mRNA를 인시추로 디텍션 함으로써 더블 레이블된 세포들이 어디에 있는가, 즉 CRH 뉴런의 상위 세포들 중 2P, TMA 같은 브라키 온도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세포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밑에 X축에 보시게 되면 데이 3, 그러니까 PRBB177 인펙션하고 3일 뒤 디렉트 업스트림의 에어리아에 영역들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TMA와 2PA에 모두 활성이 되는, 즉 포스를 익스프레션하는 PRB 뉴런들이 많은 곳은 BMH, 즉 벤트럴 미디얼 뉴클리어스 하이포탈라무스 이 한 영역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제가 이 첫 번째 메커니즘에 가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블로킹 모드에서 활성화되는 업스트림 뉴런들이 그러면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CRH 뉴런에 보냄으로써 CRH 뉴런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CRH가 더 이상 분비되지 않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 가설을 맞춰 검증하고자 대표적으로 이제 활성형이면 글루타마터지, 그리고 억제성이면 가바르지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이 브레인 섹션에서 PRB와 그 다음에 포스 그리고 글루타마터진 마커진인 B-글루티1&2 또는 가바르진 마커진인 게두1&2를 스테이닝 함으로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P와 TMA에서 활성이 되는 BMH 업스트림 뉴런들이 가바르직인지 글루타마터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포스를 고려하지 않고 봤을 때 BMH에 위치한 PRB 뉴런들은 글루타마터직이기도 하고 가바르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글루타마터직 뉴런들입니다. 그런데 포스를 발현하는 PRB 뉴런들은 더 많은 프로포션이 가바르직 뉴런, 즉 가바르직 PRB 뉴런들의 숫자 자체는 적지만 더 많은 프로포션이 2P와 TMA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바르직 BMH 뉴런들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억제를 하는가, CRH 뉴런을 억제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드레드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드레드는 디자이너 리셉터 익스클루시브 액티베이티드 바이 디자이너 드러그의 약자로서 이제 특정 라이간드에 바인딩할 수 있는 리셉터를 원하는 세포에 발현시킴으로써 그 세포 타입을 활성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GQ가 커플되어 있는 뮤테이티드 휴먼 무스카인 리셉터인 HM3DQ를 발현시키고, 그리고 특정 셀 타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GI 커플드 리셉터인 뮤테이티드 된 폼이 휴먼 무스카인 리셉터인 HM4DI를 원하는 세포 타입을 발현시켜서 이들에 바인딩 할 수 있는 엑소지니어스 라이간드인 클로자핀 앤 옥사이드 CN을 인젝션 함으로써 원하는 셀을 액티베이션 또는 이니비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H의 가바르직 뉴런을 액티베이션 또는 이니비션 하기 위해서 저는 가바르직 마커진인 게드2 진에 의해서 크리를 발현하는 게드 크리마이스의 BMH 영역에 액티베이팅 드레드 또는 사이런싱 드레드를 인펙션 시켰습니다. 그 결과 BMH에 위치한 가바르직 뉴런을 이니비션 시켰을 때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리스트레인 스트레스 같은 게 주어졌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스팅 됐던 것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대로 사이런싱을 시켰을 때는 그 2PE에 의해서 냄새에 의해서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의 호르몬 증가 감소돼야 되는데 그 양상을 블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MH의 가바르직 뉴런이 이렇게 냄새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블락킹에 중요하다. 즉
CRH 뉴런의 상위 세포들, 즉 그들 중에 BMH에 위치한 뉴런들이 가바를 릴리즈해서 CRH를 억제할 수 있다. 그 뉴런들은 냄새, 2P나 TMA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그 가설 중에 첫 번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메커니즘은 없을 것이냐?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메커니즘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RH 뉴런의 상위 세포 중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데 걔네들이 블라킹 모드에 의해서 이니비션 되는 경우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CRH 뉴런의 상위 세포 중에 저렇게 스트레스에서 활성화되는 이 뉴런의 위치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PRB를 원세븐세븐 인펙션 한 다음에 리스테인 스트레스와 천정 냄새 이 두 가지 스트레스에 각각 익스포즈 시켜서 상위 세포들 중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 X축에 보시게 되면 이제 CRH 뉴런의 상위 영역들인데 아까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포스 레벨이 증가하는 PRB 뉴런에 위치한 영역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ARC 앤 뉴클리어스 오브 하이포탈라머스, ARC라는 시상업의 한 영역은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활성화가 되고 천정 냄새에 의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터럴 파리 자이간토 셀러 뉴클리어스, 즉 LPGI는 하인드브랜드에 위치한 영역인데 이 영역은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천장 냄새에 의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둘과는 반대로 BNSTA, 제 오른쪽의 BNSTA는 Anterior Part of Bed Nucleus of Stria Terminalis로서 이 영역은 다른 ARC나 LPGI와는 달리 리스트레인과 천장 냄새 모두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영역은 특정 냄새에 의해서만 활성화되고 어떤 영역은 여러 개의 스트레스에서 활성화되기도 하며 또 하나의 스트레서는 한 개의 영역이 아닌 여러 개의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얻었고 이 중에서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들의 액티베이션을 2P나 TMA 같은 블로킹 모드가 이니비션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질문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2P와 TMA의 효과는 천정 냄새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뿐만 아니라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영역에 모두 활성이 조절되는 저 BNSTA 영역이 2P에 의해서 그 활성이 억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BNSTA의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줄 때 2P를 같이 줄 때와 안 줄 때를 그러니까 2P 대신 워터인데요. 컨트롤은 이걸 비교해 보았을 때 리스트레인과 천정 냄새에 의해서 활성화됐던 그 BNSTA의 CRH 뉴런의 업스트림 뉴런들이 2P가 같이 주어지면 그 활성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그 메커니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뉴런들이 과연 그러면 익사이토리 인풋을 보내는 것이냐 CRH 뉴런 그러면 말이 되죠. 익사이토리 인풋을 주는 업스트림 뉴런이고 얘네를 블로킹 모드가 이니비션 할 수 있다면 CRH 뉴런의 활성이 억제되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흥분성은 글루타마타제, 비글티 1 and 2, 그 다음에 억제성은 가바르직, 게드 1 and 2를 제가 대표적인 유전자로 같이 코스테이닝을 했을 때 거의 모든 BNST의 업스트림 뉴런들은 익사이터토리 뉴런이고 그 익사이터토리 뉴런들이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앞에서 스트레스에 결국에는 냄새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냄새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계속 뭐 익사이터토리 그다음에 이니비토리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뉴런들에서 굉장히 많은 몰리큘들이 발현하고 단순히 가바 블루뿐만이 아니라 뉴로펩타이드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현할 텐데
그러한 물질들을 CRH 뉴런의 상위세포에서 모조리 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싱글셀 RNA-식을 CRH 뉴런의 상위세포에서 하고자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PRBB177의 HA 태그를 GFP로 바꾸는 PRBB1A1을 만든 다음에 그 상위세포를 GFP로 레이블링해서 팩스로 솔팅해서 GFP 파지티브한 셀들만, 즉 CRH 뉴런 업스트림 뉴런을 팩스로 싱글셀로 다 구분을 해서 이제 96웨이를 다 받아서 싱글셀 RNA-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루 가바 제일 위에 뉴로트랜스미터,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인 가바와 글루타메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로 시그널링 몰리큐를 여기서 리스트업했는데, 뉴로펩타이드라든지 바이오제닉 아민드 같은 것들이 많이 발현을 하고 되게 다양한 패턴을 발현하고, 그 하나 이 각각의 그 컬럼 하나가 싱글셀 하나인데 셀당 발현하는 그 몰리큐의 양상이 되게 다양하고 그 콤비네이션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싱글셀 RNA-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 세포들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디소시에이션 한 다음에 한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디텍션된 싱글셀 RNA-식을 디텍션된 뉴로 시그널링 몰리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고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PRBB177 인펙션한 그 브레인에서 PRB와 뉴로펩타이드 같은 뉴로 시그널링 몰리큐 마커를 인시추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Y축에 보시게 되면 이 Y축이 이제 CRH 뉴런의 상위 브레인 영역인데요. 이들 중에서 갤라닌, 펜크, 그 다음에 폼C, CGRP 같은 뉴로펩타이드들은 한 개의 업스트림 영역에서만 발현을 하는 것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마토스테틴이나 펜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업스트림 에어리아에서 발현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뉴로펩타이드를 발현하는 CRH 뉴런의 상위세포들은 굉장히 그 스페셜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스페시픽하다. 모든 영역에서 다 발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이 퍼센티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마이너한 파퓰레이션들만 디텍션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한 몰리큐들이 발현하다 보니까 각 영역별로 특정 뉴로시그널링 몰리큐를 발현하는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적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폼C 같은 경우에는 가장 RPN 뉴클리어스에 위치한 PRB 뉴런 중에 40%가 폼C를 발현하기 때문에 이 폼C를 발현하는 업스트림 뉴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RPN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천적 냄새가 아닌 디스트랜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영역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폼C 뉴런이 그렇게 스페셜한 타입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는지를 보고자 브레인 섹션에서 PRB, 포스, 폼C를 스크리닝한 결과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생쥐에서만 그 활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 RPN 뉴클리어스에 위치한 CRH 뉴런의 상위 세포들 중에 폼C를 발현하는 세포들은 특정한 스트레스 타입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이 그 특정한 타입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가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드레드 방법을 사용하여서 폼C 뉴런 액티베이션 또는 이니비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폼C 크리마스를 사용해서 RPN 뉴클리어스에 액티베이팅 드레드를 인펙션하고 CNO를 주입하였을 때 베이잘 레벨에 있던 HTH 레벨이 굉장히 부스팅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폼C가 CRH 뉴런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RPN 뉴클리어스에 있는 폼C 뉴런들을 이니비션 하였을 때는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가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천적 냄새에 의해서 증가된 호르몬 양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봤을 때 폼C 뉴런은 리스트레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가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조절을 하는 스페셜한 롤이 있다. 천적 냄새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